내가 듣기 싫은 말. 좀 잘 좀 하지. 왜 이렇게 느려? 아우, 그게 아니지. 으이그, 나와, 내가 할게. 감각이 좀 없으신 듯? 그래도 참고 들어야 할 말이기도 하다. 꾸역꾸역. 어떨 땐 나 자신도 내게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다. 미친 거지.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놀라셨나요? 갑자기 웬 넋두리야 어따 대고. 그러게요. 딱 봐도 우울하네요. 누군진 몰라도. 인생은 점심 메뉴가 아니라서 내 입맛대로 고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더 많죠. 그래서 당황하거나 위축되고, 근데 또 이럴 때 주변에서 채근이라도 하면 더 나는 꼬여버리는 거죠. 그럴 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 조지선 작가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 제목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조지선 작가는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 박사이자 한입심리학이라는 채널의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한 의미 있는 성취 방법이나 사회적 존재로서 어떻게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글을 쓰는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작가는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단지 서툰 것뿐인데 못난 것으로 착각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한 입씩 먹는 심리학 지식이 지친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계피향 가득한 케이크처럼, 진하고 그윽한 커피 한 잔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더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저 또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장마다 6개에서 9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서툴고 여린 나를 응원해주는 위로 심리학 한입. 2장은 평범한 일상을 빛나게 해줄 행복 심리학 한입. 3장은 서로를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할 때 공감 심리학 한입. 4장은 시간 관리의 기본기를 잡아주는 성공 심리학 한입. 그리고 마지막 5장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나를 위한 습관 심리학 한입입니다. 이 책은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오늘의 생각 포인트라는 요점 정리가 있어요. 마치 족집게 강의처럼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이해도 되고 기억도 되고, 또 중간중간에 귀여운 사파가 있는데요. 나를 상징하는 듯한 캐릭터랑 시크한 고양이가 나와요. 이 둘의 케미가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이 힘들 땐 호흡을 바꾸자.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팍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릴까요? 제 지인은 자동차 경적을 빵빵 울리면서 이런 개나리라고 외치면 열이 좀 가라앉는데요. 네, 여러분이 사용하는 감정 조절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말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방송인 허지웅 씨가 출연했습니다. 한동안 무척 아팠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었습니다. 그에겐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몸의 회복을 위해 정말 중요한 과제였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다스렸는지 한번 볼까요? 길게 심호흡을 하면서 입에서 나쁜 기운을 빼내는 듯한 동작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저한테 참 안 좋거든요. 화가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심호흡을 하면서 입에서 화기를 빼내는 동작을 하니까 진짜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같이 화가 잘 안 나요. 그냥 바로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깊고 긴 호흡은 학문적으로 입증된 감정 조절 방법입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면 근육이 긴장하면서 얕은 숨을 빠르게 쉬게 됩니다. 그러면 피 속의 산소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를 확보하려고 숨을 더 빨리 쉬겠죠. 그럼 산소량이 더욱 낮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선순환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느리게 숨을 쉬면 충분한 산소가 확보되면서 안정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분노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좀 더 느리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낮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잠시 감정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감정을 느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행복하면 웃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감정을 연구한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행동이다. 감정은 관찰할 수 없는 추상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행동입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엔 미소라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에 담긴 깊은 뜻은 행복과 미소 사이에 양방향 화살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행복하면 웃고 즐겁지 않아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화가 나면 숨이 빨라지고 숨을 계속 빠르게 쉬면 화가 가라앉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느리게 숨을 쉬는 것이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박 변이도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하는 변동의 크기를 말합니다. 따박따박 1초에 한 번씩 심장이 뛴다면 심박 변이도가 매우 낮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정적이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높은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심장이 빨리 혹은 느리게 뛰면서 유연하게 잘 대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나타나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확 밟을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또 진정할 필요가 있으면 잠깐만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심장 박동을 늦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심박 변이도는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교감신경보다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부교감신경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해 브레이크를 잘 밟을 줄 알아야 심박 변이도가 높습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심박 변이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 됩니다. 지금부터 틈만 나면 숨을 느리게 쉬어보십시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화가 날 때 또는
불안할 때 숨을 느리게 쉬면 마음이 더 빨리 편안해집니다. 화가 나지 않을 때도 생각날 때마다 숨을 느리게 쉬면 심박 변이도가 높아지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도 숨을 얕게 빨리 쉽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숨을 빨리 쉬며 살고 있습니다. 깊고 긴 호흡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1분만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금방 올 것입니다. 대개 1분당 호흡수는 12번에서 20번 정도인데 이걸 4회에서 6회 정도로 낮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호흡이 10에서 15초 정도 걸리는 것이죠. 허리를 조금만 세우고 팔다리를 편안하게 한 다음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살짝 열린 입술로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절대로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천천히 완전하게 내쉬면 됩니다. 1분 동안 숨을 느리게 쉰 것뿐인데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목에서 깔딱깔딱 얕은 숨을 쉰다는 것을 긴 호흡을 연습한 후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화가 날 때 가끔은 귀엽게 개나리를 외칠 수도 있지만 느리고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내 습관과 궁합이 맞는 트리거 찾기. 트리거란 방화쇠라는 뜻으로 방화쇠를 당기면 자동으로 총알이 나가듯이 트리거 행동은 다른 행동을 자동으로 유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미니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좋은 흙에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흙, 즉 좋은 트리거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아침에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고 손을 씻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행동처럼 내가 매일 하는 행동들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구 교수에 따르면 다음 3가지 측면에서 트리거 행동과 미니 행동의 궁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 빈도 매치입니다. 미니 행동과 빈도가 맞는 트리거 행동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실질 습관을 갖고 싶다면 양치질이 좋은 트리거입니다. 둘 다 하루에 2번 정도는 하기 때문입니다. 치실질을 손 씻기 행동에 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치실질을 하루에 10번 하면 잇몸이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저는 명상 습관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5분만 해도 너무 지루하고 머릿속이 온통 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명상 호흡 2번이라는 미니 행동을 의자에 앉기라는 트리거 행동에 심었습니다. 자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눈을 감은 채 숨을 깊게 들이쉬고 최대한 길게 내쉬었어요. 한 번에 15초 정도 걸리는데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둘째는 장소 매치입니다. 미니 행동과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트리거 행동을 찾아야 합니다. 치실질은 주로 화장실에서 하죠. 그러니까 치실질에 좋은 트리거 행동은 화장실에서 하는 양치질이 될 것입니다. 만약 독서 습관을 운동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위험합니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후 내 방이나 사무실로 가서 책을 펼치기 전까지 중간에 수많은 방해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매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일은 설거지 행동 직후에 하면 어떨까요? 둘 다 정리 행동이니까요.
책을 한 페이지 읽는 행동은 신문을 읽은 다음에 할 수 있겠죠. 둘 다 정보 습득 행동입니다. 물론 매번 정확히 들어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를 지하철 타는 행동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치실질과 양치질은 빈도와 장소, 내용 면에서 모두 베스트 궁합 커플이네요. 찰떡궁합을 이룰 트리거 행동을 찾기 위해선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제 경우 처음에 손 씻기에 심었던 스쿼트를 다른 트리거 행동에 옮겨봤는데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는 행동에 스쿼트를 심었더니 찰떡같이 쩍 달라붙었습니다. 에센스, 로션, 오일의 3단계 스킨케어 루틴은 제가 매일 하는 행동입니다. 각 단계마다 화장품이 피부에 흡수되기를 기다리는 10여 초 동안 스쿼트를 10개씩 하니 시간도 적절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습관을 위해 알람을 맞추거나 포스트잇을 붙이지 마세요. 3가지 매치 중 특히 빈도와 장소 매치를 고려해서 내 습관과 찰떡궁합인 트리거 행동을 찾아보세요. 의자에 앉고 손을 씻고 로션을 바르는 일상적 행동들 중에 습관의 방아쇠를 당겨줄 최적의 트리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 포인트. 게을러서, 의지 박약이라서 습관 형성에 늘 실패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 행동을 자동으로 일으켜줄 적절한 트리거를 찾지 못한 까닭에 매번 어려움을 겪는 것뿐입니다. 만약 독서 습관을 갖고 싶다면 나의 생활 양식의 안성맞춤인 트리거를 찾으면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출근길 지하철에 오르는 순간이, 다른 이에게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는 순간이 오디오북을 플레이하는 최적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 습관의 선생연분인 트리거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좋은 글은 나의 머리를 맑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나의 환경이 맑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의 환경을 맑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매일 한 입씩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